에서 글 주제와 키워드를 추출했는데요. 이렇게 하니 주제와 키워드 고민의 시간을 대폭 줄였고 애드센스 승인 또한 한 번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다양한 부업에 도전하며 그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퇴사한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승인 글쓰기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블로그는 오픈했는데 막상 무슨 주제와 키워드로 써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구독 누르시고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실제로 승인을 받았던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최신 방영 중인 드라마 한 개를 선정합니다. 저는 한창 김태리 주연의 오컬트 드라마 앞귀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앞귀를 시청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라마 안에서 계속 언급되는 소재 중 하나가 민속학인데요. 생소하지만 신선했어요. 그러다 생각했습니다.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드라마를 시청하며 궁금해할 수 있겠다. 이 내용으로 포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리얼 키워드에서 키워드별 문서와 발행량도 체크해봤어요. 당시 드라마 방영 기간으로 검색량은 급증하는데 관련 문서 수는 그 검색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나름 황금 키워드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포스팅 주제를 발굴했어요. 앞귀를 시청하면서 민속학이라는 대주제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앞귀 속 민속학의 역사, 댕기, 무당 이야기 등 쓸거리가 쏟아졌습니다. 빠르게 누적 포스팅 수를 늘려갔고 승인 요청 3주 만에 단번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최신 방영 중인 드라마 한 개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언급되는 소재나 단어를 애드센스 글쓰기의 대주제로 선정합니다. 해당 드라마의 이름을 제목과 포스팅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데요. MBC 연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대적 배경은 병자호란이죠. 그러면 이 병자호란에 대해 글을 씁니다. 제목은 이런 식으로 지어요. 드라마 연인 속 병자호란 역사 알아보기. 포스팅 본문도 드라마 이름을 언급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MBC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연인은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자와 남자가 펼치는 비극적이고 슬픈 사랑 이야기에 시청률도 고공행진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약 한두 개의 포스팅에 드라마 이름을 언급하는 작업을 해줍니다. 모든 포스팅에는 하지 마세요. 방영 중인 드라마로 말씀드린 이유는 트래픽 발생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일 경우 종영 드라마보다 검색량이 높기 때문에 내 블로그로 유입되는 방문자 수도 많아질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선정한 대주제로 글을 쓸 때 참고할 만한 전문 사이트를 서치합니다. 저는 민속학에 대해 다루기 위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사이트를 활용했는데요. 이렇게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사이트를 찾아 즐겨찾기를 해두세요.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여러 사이트를 전전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전문 사이트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접속 후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3개를 클릭하세요. 이 화면에서 사전을 클릭합니다. 이 화면이 뜨면 지식백과에 내가 쓰고자 하는 대주제를 입력해요. 저의 경우 민속학이었죠. 자, 이렇게 민속학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이 영역에 있는 사이트의 이름을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이트로 들어올 수가 있죠. 세 번째, 글을 쓰고 글자 수를 체크합니다. 첫 포스팅은 내가 선정한 대주제의 역사, 연역 등에 대해 다루는 게 무난한데요. 저의 경우 민속학의 역사부터 다뤘습니다. 이 방법이 글자 수 채우기에도 쉽더라고요. 참고하는 전문 사이트의 내용을 절대 똑같이 입력하지 마세요. 문장 간의 순서, 일부 단어 등의 배치를 바꿔주시고 중간중간 내 의견을 한두 줄 넣어줍니다. 글을 작성한 후에는 사람인 글자 수 세기를 통해 글자 수를 체크합니다. 승인받기 전까지 저는 항상 모든 포스팅을 2000자까지 채웠는데요. 만약 글자 수가 2000자가 안 됐는데도 더 이상 쓸 내용이 없다면 이때는 2개 주제를 버무려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통놀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했는데 글자 수가 1000개예요. 그럼 저는 전통놀이에서 파생된 소재를 한 개 더 활용합니다. 앞에서 즐겨찾기 해둔 전문 사이트에서 전통놀이라고 검색하면 해녀놀이, 마산농청놀이 등이 연달아 나오는데요. 그런 소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후 2개 소재를 활용해 제목을 이런 식으로 짓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의 역사, 그리고 해녀놀이. 전통놀이의 역사와 마산농청놀이. 그러면 제목 키워드와 포스팅 내용의 통일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애드센스 승인에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번째, H 태그를 활용해 내용을 정리해줍니다. 포스팅 안에 단락 제목을 넣어주는 것인데요. 제가 작성했다고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단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목 1보다는 제목 2와 3을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제목 2에 마산 농청 놀이의 정의 또는 역사라고 해볼까요? 역사. 그리고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 내용은 진행 과정이죠. 그러면 마산 농청 놀이의 진행 과정이라고 쓰고 제목 2로 다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싸움마당, 축원마당, 흥취와 회향으로 내용이 구분되는데요. 이것을 제목 3으로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축원마당도 제목 3에 볼드, 흥취와 회향 제목 3 그리고 볼드, 그리고 각 문단 간에 한 줄씩 띄워주면 가독성도 좋고 훨씬 정리된 느낌이 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번째, 맞춤법 검사 후 포스팅을 하셔야 하는데요. 티스토리의 경우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꼭 실행 후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맞춤법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오타나 띄어쓰기를 잡아주는데요. 무조건 100% 내용이 맞진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용을 보시면서 수정 또는 넘기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넘기기는 이 띄어쓰기를 적용하지 않고 원래 내가 쓴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수정은 여기에 적힌 이 방식대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 수정, 이 부분 수정 했습니다. 자, 별로 맞춤법 수정할 게 없네요. 그럼 이대로 해서 완료를 누르면 포스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인데 이미지를 넣어야 될까요? 저의 경우 이미지를 한 장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만들 시간에 빠르게 글 하나를 더 쓰는 게 승인받는 데 유리합니다. 마지막 글 10여 개 작성 시점에 애드센스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 후 하루에 2-3개씩 계속 포스팅을 했습니다. 승인받기까지 최소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승인을 신청해 두는 게 시간 절약에 좋습니다. 드라마와 연관해 글을 쓰다 보니 포스팅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도 방문자 수가 금세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방문자 수가 높다고 해서 수익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썼던 포스팅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후 수익 발생에 도움이 되었나? 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시청하는 드라마 관련 주제로 글을 쓰니 우선 재미가 있었고, 재미가 있으니 작성 시간도 1시간 내외에 빠르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문자가 쏠쏠하게 들어오니 애드센스를 꾸준히 끌고 갈 마음의 동력을 갖추기에는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애드센스 승인 절대 애드고시 아닙니다. 이왕 하는 거 쉽고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승인 전 글쓰기 주제가 고민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